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다룰 주요한 내용은 자, 별의 탄생, 그리고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그리고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체 과정을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자료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정교하게 나타내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 개념을 조금 더 다질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별의 탄생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요. 자, 별의 탄생은 성간물질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성간물질은 자,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구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수소와 헬륨은 우주 탄생 이후에 이제 기본 입자가 형성됐고 그 기본 입자들로부터 만들어진 가장 풍부한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주의 보통 물질로서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수소와 헬륨이 뭉쳐져서 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별의 생성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성간물질이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별, 이제 구체적으로는 주계열 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중력 수축이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력 수축을 통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만 K에 도달을 하게 되면, 중심부 온도가 100만 K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양성자, 수소 원자 핵이 참여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질량이 조금 감소를 하고요. 질량이 감소를 하면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됩니다.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별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데, 그때 에너지원이 중요하겠죠. 어떤 에너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가. 별이 되기 전, 그러니까 원시별 단계 성간물질이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이 중력 수축의 과정을 통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곧 이제 열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계열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중심부에서 100만 K 이상의 온도를 가지는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이제 질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소 이후에 헬륨 핵융합 반응, 또 그 이후에 다른 원소들도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된다기보다는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피가 큰 상태의 성간물질 내지는 원시별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수축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중심부에 대해서 이만큼 떨어져 있던 이 위치에 있던 물체가 상대적으로 지금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리에 비례해서 이 위치 에너지가 자, 줄어들면서 자,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만큼의 위치에 있었던 녀석이 지금 이만큼 내려왔죠. 수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별의 중심에 대해서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으로 줄었죠. 이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별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한 게 지금 앞선 상태에서는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노란색이 됐죠. 온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색 변화가 나타나고요. 주계열에 도달했을 때는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식으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헬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방식의 반응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요. 양성자 4개,
즉 수소 원자핵 4개,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헬륨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별의 중심부에서는 이제 새롭게 에너지를 중력 수축 이외에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러면 내부에서부터 전달된 이 에너지가, 즉 이 별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운동을 더 빠르게 만들어 주겠죠. 즉 밖으로 팽창하는 힘을 가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즉 주계열에 도달한 별은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이 더 이상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밝기가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계열이다, 주계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별의 진화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성간물질로부터 출발해서 원시별, 주계열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질량에 따라서 중심부의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질량에 따라 적색거성이 되기도 하고 초거성이 되기도 합니다. 초거성이 된 경우는 이제 질량이 큰 경우고요, 적색거성이 되는 경우는 태양 정도로 질량이 작은 경우인데, 이 각각의 경우에도 또 맞이하는 최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그 그림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원소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자, 주계열 단계에 도달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헬륨은 또 탄소와 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쭉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장 최후에는 철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별의 질량이 얼마만큼 큰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로 질량이 작은 별의 경우에는 중심부에 탄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큰 별의 경우에는 철까지 만들어내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별의 내부에 생성된 원소를 층상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단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질량이 태양 정도로 작은 별의 경우에는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다시 탄소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이제 헬륨의 원자핵이었을 텐데, 중심부에서 다시 온도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헬륨이 탄소, 산소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질량이 작다 보니까 아무리 수축을 해도 탄소나 산소를 이제 핵융합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도 다시 다음 단계로 점점 핵융합을 일으킬 수가 있게끔 충분히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철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철은 아무리 이제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별 내부에서 자연적으로는 그 다음 단계의 더 질량이 큰 원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철이 핵융합을 하는 데는 철이 핵융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해야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 이상의 원소는 별의 내부에서는 만들 수가 없다. 그 이전의 모든 반응들은 원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철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주어야만 이제 다음 단계 원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룬 내용을 아까 봤던 그 그림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성간물질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이 성간물질은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수소가 되겠죠. 자, 이러한 성간물질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죠. 수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표면 온도가 점점 증가하고 중심부 온도는 더 이제 높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 온도가 이제 100만 K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중심부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쪽과 같이 질량이 더 큰, 애초에 성간물질이 질량이 더 컸던 경우에는 주계열에 도달을 했을 때
온도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제 온도를 높아지게끔 만들어줬던 이 성간물질 원시별의 온도를 높여줬던 주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주계열에 도달하고 나서는 이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팽창하는 힘이 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가해진다라 그랬죠. 그래서 주계열 단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자, 중력과 중심으로 이제 수축하려는 중력과 바깥 방향으로 이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이 되겠죠. 팽창하려는 힘이 딱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성간물질에서 주계열에 도달하는 동안에는 크기가 꾸준히 줄어왔는데 더 이상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형성한다. 즉 무슨 말이냐? 온도가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해집니다. 온도가 높으면 별이 밝을 거고 크기가 크면 밝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즉 주계열 동안에는 별의 광도가 밝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 동안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태양의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한 60억 살 정도를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한 50억 살 정도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계열 이후에 자, 이 중심핵에서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부에 이제 헬륨만 남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금 전까지 작용했던 이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열을 주었기 때문에 이 팽창하는 힘이 작용을 했는데 이 팽창하는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겠죠. 하지만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작용이 될 겁니다. 자, 팽창은 하지 않고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 깨지는 거죠. 수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별이 크기가 줄어듭니다. 물론 중심부의 원자 이 헬륨 핵도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살펴봤던 대로 성간물질이 원시별 주계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중력 수축을 통해서 온도는 계속 높아졌죠. 마찬가지로 자, 주계열 이후 단계에서도 온도는 상승합니다. 중력 수축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주계열에 도달했을 때, 즉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났던 건 100만 K에 도달을 했기 때문인데 그 바깥쪽은 100만 K에 조금 못 미치는 상태였겠죠. 즉 그러니까 아직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이 수소가 중심핵 부근에 지금 헬륨 핵 부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 껍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수소 껍질이 핵융합을 일으키게 됩니다. 헬륨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럼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깥쪽 물질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질 테니까 팽창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심부는 여전히 헬륨 핵은 수축을 하게 되겠죠. 이 헬륨 핵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온도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100만 K, 1000만 K, 1억 K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 헬륨이 탄소가 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다음 단계의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별이 아까 팽창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별을 팽창을 했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요. 크기는 커집니다. 자, 광도의 변화가 생기겠죠. 더 이상 이제 주계열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기는 커지고 온도는 낮아져서 만들어지는 이 단계를 우린 적색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과정, 이 윗단계가, 이 윗과정이 이제 태양 정도로 질량이 작은 별이 거치는 진화 경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자, 적색거성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서 탄소 핵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심부의 헬륨이 다 탄소가 될 때까지 아까 우리 봤던 동심원의 그런 단면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 단면을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중심부는 다 탄소가 됐고요. 이 바깥쪽은 다 헬륨이 됐어요. 가장 바깥쪽에는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는 수소로 된 이런 단면을 가지게 될 텐데 이때 바깥쪽에 이 수소와 헬륨, 기체 성분들은 다 불어나갈 겁니다. 더 이상 핵융합을 일으키지 못하는 탄소 핵만 남기고 이 고온의 탄소 핵만을 남기고 이
바깥쪽 물질이 불어나가게 될 텐데 그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성운인데 중심부에 이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주변에 불어나가고 있는 수소와 헬륨, 기체 물질들이 마치 성운처럼 보이는 이러한 행성상 성운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물질들이 다 불어나가고 나면 결국에 뭐만 남을까요? 이제 안쪽에 있던 탄소 핵만 남게 되겠죠. 그 탄소 핵만 남은 상태, 굉장히 고온이고 하지만 크기는 작은 이런 상태를 백색 외성, 화이트 드워프, 백색 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태양 정도로 질량이 작은 별이 가지게 되는 최후가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게 되면 자, 주계열, 이 질량이 더 큰 성간물질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주계열성은 질량이 더 큰 주계열성이겠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졌던 별이 거치는 반응을 똑같이 거칩니다. 자, 중심부에서 헬륨이 탄소가 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핵이 있을 거고요. 그 바깥쪽에서는 수소가 헬륨이 되는 이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졌던 별이 중심이 다 탄소가 되고 그 바깥쪽 껍질이 헬륨이 되는 반응을 거쳤을 때에도 중력 수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그 다음 단계의 원소, 아까 뭐였죠? 그 원소들을 만드는 네온, 이런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동심원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네온을 만들어내고 네온은 또 다음 단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서 중심부의 최후에는 뭘 만들어낸다? 중심부에는 이제 철로 된 핵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런 동심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초고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적색거성처럼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이 팽창을 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부피는 커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이제 초고성 단계에서도 표면의 온도가 낮고요. 크기는 굉장히 커서 이제 광도는 오히려 이제 올라가게 되는 광도는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겠네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하지만 크기가 워낙에 크게 변하기 때문에 광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중심부에 철만 남았을 때 얘도 더 이상 핵융합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중력 수축을 하겠죠. 중력 수축을 아주 굉장히 압축이 돼가지고 중력 수축을 꾸역꾸역 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 반발력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신성 폭발의 결과 이제 수일 동안에 아주 밝은 빛을 내는 그런 천체가 되게 되고요. 그 와중에 질량이 초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태양보다는 컸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작은 질량을 가진 이런 천체들은 이러한 초거성은 초신성 폭발의 결과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기가 작은 백색외성보다 더 크기가 작은 중성자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굉장히 고온이고요.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고온 상태인 그런 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태양 정도의 별이 만들어내는 백색외성의 경우에는 크기가 지구 정도인데요. 중성자별은 그거보다 더 작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중성자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천체보다 더 큰 질량을 가졌던 이 초고성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중성자별마저도 남지 않게 되고 그 자리에는 이제 블랙홀이 남게 됩니다. 블랙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빛마저도 빨려 들어간다, 휘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질량을 중력을 가지는 그런 천체인 블랙홀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을 만들어내든 블랙홀을 만들어내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초거성을 이루고 있던 그 각각의 원소들이 순간적이나마 굉장히 고온과 고압의 환경에서 TP, 템퍼러처럼 압력, 프레셔가 다 높은 이런 온도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별 내부에서의 핵융합으로는 일으킬 수 없었던 즉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보다 질량이 큰 원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순간적으로나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보다 질량이 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이나
은, 뭐 구리 또는 뭐 우라늄 같은 극단적으로 큰 그런 질량을 가지는 그런 원소들, 우리 지구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철보다 질량이 큰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영상이 20분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결국엔 태양계와 지구를 구성하는 고체 물질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됐을 텐데,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수소와 헬륨, 우리 우주가 탄생하는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우주상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들이죠. 우주 탄생과 함께 만들어졌다. 자, 그 이후에 물론 헬륨은 별의 내부에서도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탄소, 산소 등등등 그 다음에 철까지 만들어지는 이 원소들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헬륨도 일부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철보다 질량이 큰 금, 은, 구리, 우라늄 이런 것들, 이런 원소들의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원소들이 결국에는 태양계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이 별의 파편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 그리고 다양한 지형들의 이러한 초신성 폭발의 결과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내용은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반복해가지고 영상 시청하면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